지금 전 세계 자원 시장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태평양 건너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몽골에서 전대미문의 결정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믿기 힘든 결정은 마치 핵폭탄급 충격파처럼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강국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재 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전 세계 150여 명의 기자가 모여든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견장 내부의 공기는 살벌했습니다. 일부 외신 기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중국 대표단은 얼굴이 굳은 채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몽골 정부는 자그마치 200억 달러 약 2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리튬 광산 개발권을 겨우 40억 달러 약 5조 4천억 원을 제시한 한 나라에 넘겨주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수치상의 손해를 넘어 국제 외교와 자원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적 자살행위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몽골의 선택을 두고 광기의 도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은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배신이라고 격분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미국은 120억 달러, 중국은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최첨단 기술 패키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던 40억 달러의 선택지, 바로 대한민국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몽골 현지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몽골인들은 한결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10년 전 우리가 얼어 죽을 때 기름 한 방울조차 세배를 받고 팔려 했던 강대국들이 아니라 조건 없이 담요와 온기를 보내준 형제의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평범한 택시기사부터 대학생, 그리고 60대 노인까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혹한의 겨울, 사막화의 위기, 광산 붕괴의 절망 속에서 이들을 도왔던 한국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백억 달러의 돈보다 더 가치 있었던 의리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과 힘이 전부인 줄 알았던 국제사회의 의리와 신뢰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진정한 감동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이 이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매일 업로드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새벽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자원 개발 전문 기자였던 저는 지금껏 취재해온 국제자원 시장의 철칙돈이 많은 쪽이 이긴다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 본사 편집장은 시간 낭비라며 저를 말렸지만 제 기자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해. 저는 그날 수백억 달러의 돈이 아니라 10년의 신뢰를 선택한 몽골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파헤치기 위해 영하 50도의 혹한을 견뎌낸 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이고요. 지난 20년간 자원 개발 전문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부터 중동의 유전, 남미의 구리 광산까지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원 계약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냉혹한 진리였습니다. 그게 국제자원 시장의 철칙이었어요.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 계약을 따내고 적게 제시하면 탈락하는 겁니다. 감정이나 의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제 20년 경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9월 12일 오전 10시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천장이 매우 높은 회의실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냉방이 너무 강해서 왠지 모르게 춥더라고요. 각국 기자들 15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분위기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승리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신화통신, 인민일보 기자들이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금액은 무려 120억 달러였거든요. 중국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00억 달러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리튬 광산 개발권은 물론 정제시설과 배터리 소재 가공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고작 40억 달러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중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왜 입찰에 참여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 기자가 한국은 그냥 경험 쌓으러 온 게 아니냐고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40억 달러로 뭘 하겠습니까? 이건 입찰이 아니라 그냥 구경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몽골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펜을 들고 대기했어요. 저도 노트북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리튬 광산 개발 및 배터리 소재 산업 협력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대한민국? 한국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국 기자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CNN 기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냐고요? 대통령은 침착하게 농담이 아니다라고 몽골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한국을 선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화통신 기자가 통역사에게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느냐고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둔 기사 초안이 있었거든요. 미국, 몽골 리튬 개발권 확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본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금액 차이를 알고 계시냐고요. 한국은 40억 달러인데 미국은 120억 달러, 중국은 200억 달러인데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기자는 고개를 저었고 영국 기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니 그럼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빼가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몽골에 해준 일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해준 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몽골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몽골이 가장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조건도 없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지원, 확인 필요라고요. 중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통역 없이도 그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0억 달러를 제안했는데 40억 달러한테 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미국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부 고위 관료로 보이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급하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워싱턴에 긴급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본사의 속보를 타전하고 있었거든요. 몽골이 한국을 선택했다. 미국과 중국이 탈락했다. 40억 달러가 200억 달러를 이겼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저도 밀라노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편집장에게 몽골이 한국을 선택했다고 보고했어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면서 몽골이 미쳤다. 40억 달러로 뭘 하겠냐? 6달 안에 한국이 망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다니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정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요. 40억 달러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리튬 채굴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제시설 하나 짓는 데만 20억 달러가 들어가고 배터리 소재 가공장은 또 얼마겠습니까? 한국은 돈도 부족하고 리튬 채굴 경험도 없었습니다. 반도체나 만들던 나라가 갑자기 광산 개발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몽골의 도박, 40억 선택의 결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뽑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6달 후면 한국이 손들고 나가는 모습을 취재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다시 기사를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몽골에 실패한 도박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